안녕하세요. 한현희 프로입니다. 재택근무, 참 많은 환경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환경 변화를 해커들 또한 놓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휴식이 될 수 있지만 저희 보안 담당자들에게는 악몽처럼 돼가고 있죠. 수많은 뉴스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아마 많이 보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입니다. 사용자 실천 수칙은 굉장히 제너럴한 내용이고요. 보안 관리자 실천 수칙 부분이 아마 다소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VPN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악성 코드의 감염 경로죠. 그리고 차단이라는 부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보안 관리자분들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부분들인 것입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렘 양쪽을 어떻게 경로를 파악을 하고 우회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방어할지 굉장히 막막한 주제고요. 더불어서 이런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 피싱 사이트들이 통해서 이렇게 해커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가져가 될지도 많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구멍과도 같은 이 VPN을 통해서 임직원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이로 인해서 내부까지 악성 코드가 침투되고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사용자, 임직원과 기업 시스템 간의 완충지대를 두고 이 기업 시스템의 이 완충지대에서 보안 접근 제어를 해야 됩니다. 즉 접근할 때 이것이 안전한 접근인지를 보고 접근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로깅을 하며 이게 이상한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차단 혹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차단 정책이 심각한 VOC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단해야 될 것은 차단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차단을 해버리면서 보안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임직원분들의 불편함으로부터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직원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희 SDS는 AI 애널리틱스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효과적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빅데이터 기술에 위존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인증 로그들, 단말 로그들, 그리고 통신 로그들을 다 취합을 하고 위협 정보들까지 연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위협을 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가야 됩니다. 특히 이런 AI 기술의 총 역량은 위협을 감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화된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요. 저희의 이상감지 엔진은 사용자 유저 행위에 대해서 이 유저가 어느 인증 시스템과 매핑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인증하는 행위 자체가 평소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이를 시계열 기반 혹은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찾아냅니다. 또한 인증 행위 자체가 결국엔 단말에서 그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말의 정보, 단말의 희귀성 이런 것도 같이 참조를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통신 로그들을 보게 되면 인증 통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들 이런 것들의 수상한 이런 공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또 인증 통신을 맺는 출발지 자체가 그 어디에서도 접속하지 않은 희귀한 곳에서 접속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이를 이상하다라고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상 지표들이 축적이 되면 이것을 시계열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현재 이 사용자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갖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 이것을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은 마치 탐정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듯이 그 탐정의 행위를 모방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사건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살인 사건인지 혹은 자살인지 이런 가설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가설에 맞는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를 검토를 하고 틀리다라고 하면 다시 재반복을 하고 맞다라고 하면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게 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 증거 탐색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좀 많이 신경 쓴 부분들입니다. 결국 저희가 다양한 로고들을 갖고 있어야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한데
이 로고들을 무작정 다 끌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데이터의 민감성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의 양 때문에 실시간 탐지로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위협이 감지되었을 시점에 필요한 증거들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택근무 환경에서 저희 AI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탐지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증 시스템의 매핑이 변화가 됐고요. 즉 평소에는 이런 개발자 포털에만 들어가던 임직원이 갑자기 특허 시스템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또 평균 대비해서 많은 인증 요청과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수행하게 되고 또 이러한 시간 패턴 또한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즉 내부자 정보 유출이 위신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추가적인 증거를 탐색합니다. 증거를 탐색할 때는 이 사용이 실제로 조회한 문서명, 특허 준비 현황 다큐먼트 파일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이 사람에게 행해졌던 인사적인 정보들, 과연 고가가 갑자기 나빠졌다라든지 또 업무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든지 과거에 보안 위규 행위를 이렇게 한 적이 있다라든지 이 정보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확실하게 재택근무 환경에서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 자동적인 대응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즉 추가적인 문서를 조회할 시점마다 본인 인증 MFA를 띄우게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이 사람이 부서장에게 결제를 받도록 하는 유기적인 대응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애널리틱스 플랫폼의 미래를 단순히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활용 측면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을 위해서 수집하는 이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 접속 단말이 갑자기 변화했다라든지 평소와 다른 PC 로그인 시간, 즉 밤에 로그인한 행위들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인데 반대로 봤을 때는 이게 핸드폰을 바꿨으니까 광고를 띄워줄 수 있다라는 이런 광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격려 메시지를 띄워준다라든지 혹은 좀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할 것을 가이드한다라든지 이렇게 비즈니스 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관문 중심으로 임직원 중심으로 이 계정의 사용 현황을 봤으면 되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그리고 협력사 시스템 등 봐야 될 부분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저희는 이것을 클라우드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온프레임부터 클라우드까지 한 곳에서 다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들이 다 통합 인증, 싱글 사인온 한 번 로그인한 것만으로 다 로그인이 되도록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정 관리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재택근무 관련해서 아마 가장 많이 보신 뉴스가 이런 것일 겁니다. 어느 날 메일을 받았는데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제 모방 사이트, 피싱 사이트였고 그걸 통해서 공격자가 탈취한 계정을 통해서 사내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 많이 보셨을 테고요. 또 고스트 계정 또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임의로 만들어둔 테스트 계정 이런 것들을 해커가 돈을 주고 산다라든지 혹은 카페에서 이제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통합적인 계정 관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모든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계정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정의 생성부터 권한 부여 그리고 삭제까지 다 한 곳에서 함으로써 고스트 계정을 없애고 또 고스트 계정을 없애야 됩니다. 또 본인의 계정이 탈취당했을 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빠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제 계정이 탈취당해도 다른 사람이 그 계정을 로그인을 할 때 저희 핸드폰으로 알람이 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내 계정이 탈취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편 인증, 복합 인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리하면 결국에는 안전한 접근, 시큐어 액세스가 되면서도 이것이 전혀 불편 없이 심레스하게 즉 끊임없는 접근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SDS는 여기에 대해서 싱글 아이디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SDS와 그 다음에 관계사들, 저희 고객사들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아이디 체계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업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거를 사무 환경까지 확장한 것이 스마트 아이디 체계입니다. 즉 사무실 입문부터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PC 켜서 로그인을 하고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사회 웹사이트 같은 데에 방화벽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이디를 단 하나만 얼굴로만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내 인프라에 대한 관리 솔루션인 MS-AD와 저희가 연계를 했고요. 사실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AD와 AD 기반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사내에 대한 관리를 업무 시스템 그리고 원격 근무 시스템까지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AD 기반의 페더레이션 시스템을 쓰지 않고 싱글 아이디로 이렇게 연계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성했을 때의 장점을 저희가 실제 작년에 많은 AD 사용 고객사들을 타격했던 이 공격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와 AD 기반 페더레이션 시스템을 쓸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든 인증 구조가 AD를 통해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작년 8월에 저희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제로 로그온이라는 취약점 공격이 나왔었죠. 8월에 제로 로그온 취약점이 공개되면서 여기에 대한 풀 패치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공개가 되고 1차 패치가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시스템 사용자들이 여기에 대해 영향도 검증을 하고 패치를 적용하기 전에 인터넷에 미미카츠라는 해킹 도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공격자들이 신나서 워크프레스 취약점을 공격한다라든지 혹은 기존에 잠입하고 있던 임직원 PC를 통해서 이제 AD 서버를 공격한다든지 하면서 바로 사내 인프라에 대한 마비를 불러왔고요. 결국 AD 페더레이션도 결국엔 AD와 굉장히 밀착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격 근무 환경까지 이 부분을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기업 비즈니스가 전체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대형 장애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 인증에 대한 주체를 싱글 아이디가 가져가고 AD는 싱글 아이디에서 계정을 동기화해주는 계정만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D가 이렇게 공격 상황으로 인해서 마비가 됐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원격 근무 환경에서 업무가 가능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재택근무 환경에 정말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위심을 해봐라. 저희는 이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하는 첫 단계가 바로 저희의 싱글 아이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안 사고가 실제 50% 정도 감량이 되고 기술 비용은 40%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이 70% 향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이죠. 베스트셀러도 한번 올라갔는데 거기에 좀 인상 깊은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사용자들이 어찌됐든 강제적으로 겪게 된 집안에서 보낸 시간이 즐겁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로부터는 이제 먼 곳을 찾아서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편안하게 한 곳에 머무르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식 기반,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언택트 기반, 즉 얼굴이나 지문 등으로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이렇게 인증을 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고 추후에는 집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IoT 기기들, 사무 환경들,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로 인증 대상이 넓혀져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맞춰서 지금 인증의 대상을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things, 즉 디바이스들로 뻗어나가고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모든 고객, 저희 고객의 고객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 인증받는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IM, AM뿐만이 아니라 IGA, 즉 인증에 대한 거버넌스를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온프레임이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수트화되어 있는 버전을 가지고 8월 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